스위스 제네바 중심부 글로벌 12콜. 한국, 게임 중독에 빠진 나라 아닌가요? 석유도 없고 땅도 작고 미래 국가 모델이라니 좀 웃기네요. 전 세계 청년 리더들이 모인 국제 포럼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한국을 향해 조롱 섞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롱을 받은 주인공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 발표, 한국의 서지민 대표입니다. 모두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때 단상 위에 오른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USB를 꽂고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웃던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조롱했던 사람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작은 나라 한국은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의 모델로 떠올랐을까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데이터 과학자 서지민입니다. 게임 산업을 전공했지만 늘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 디지털 정책, 공공 시스템을 연구하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왔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전달한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한국 대표인 서지민 씨입니다. 사회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을 가로지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고 손에 꼭 쥐고 있던 USB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단상 쪽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는 그 순간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인터넷은 빠를지 몰라도 석유도 없고 땅도 작고 게임 중독 국가 아닌가요? 그게 미래 국가 모델이라니 좀 웃기군요. 그 말은 한순간에 회의장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순간 좌중이 얼어붙었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던 몇몇 대표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일부는 마주보며 눈을 찡긋했고 다른 몇 명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곳곳에서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존재했죠. 그 웃음은 의심, 경멸, 그리고 가벼운 동조의 기류였습니다. 말의 주인공은 독일 대표 마르쿠스 라이트였습니다. 그는 유럽 청년 리더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독일 베를린 공공정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에너지 분야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문화를 가볍게 여기고 아시아의 성장을 일시적 현상 정도로 간주하는 발언을 자주 해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죠. 저는 USB를 쥔 손이 순간적으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 한순간의 불쾌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들었지만 그 감정을 얼굴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마르쿠스의 발언 이후 침묵 속에 잠겼고 그 정적은 저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으로 깨졌습니다. 서지민 대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발걸음을 떼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단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수미터였지만 걸음을 옮기는 몇 초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할까?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온지 저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 아니, 그래서 더더욱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회의장은 스위스 제네바 중심부에 위치한 글로벌 12콜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 리더들이 모여 미래를 토론하는 공간답게 회의장 천장엔 각 대륙의 상징적인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장식되어 있었고 정면 벽면에는 국경을 넘어 내일을 향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경계 없는 대화라는 슬로건이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브라질의 카밀라 대표는 팔짱을 푼 채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고 캐나다의 소피는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이안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하지만 마르쿠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이 발표는 들을 가치가 없다. 기술, 게임? 그런 것들은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없다. 그 조롱과 무시의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기 배지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제 기억은 자연스레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저는 항상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아 있었습니다. IT 혁신 관련 리포트, 국제 경쟁력 순위표, OECD 보고서들을 혼자 읽으며 느꼈던 그 막연한 자부심. 우린 작지만 잘하고 있어. 그 마음이 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결국 저를 이 단상까지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USB를 꽂는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집중의 떨림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파란색 배경 위에 하얀 글씨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빛나는 연결. 한국,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세계를 이끈 이야기.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데이터 과학자 서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자원이 없는데도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살아온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고 제 마음은 놀랍도록 침착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야기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떨림은 사라졌고 오히려 담담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전 세계 수출 콘텐츠 순위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게임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단순한 오락일까요? 하지만 한국의 K게임은 단지 재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매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저들이 같은 시간, 같은 가상 공간 안에서 팀을 이루고 전략을 세우며 국경 없이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이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디지털 운동장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카밀라 대표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린 채 화면을 응시하며 펜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대표 소피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빼고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죠.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전경 위에 겹쳐진 통신망, 이미지와 함께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지도, 오지 상용화 일자가 떠올랐습니다. 오지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민첩한 국가 운영의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보여준 예시는 한국의 전자행정 시스템, 주민등록증 재발급, 병원 예약, 온라인 교육 신청, 납세까지 대부분의 국민 서비스가 몇 번의 클릭으로 해결되는 장면들이었죠. 이 인프라는 단순히 행정 편의성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팬데믹 시기, 한국은 이 디지털 엔진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선 실시간 백신 예약 시스템, 자가격리 앱 사용률 그래프, 방역 대시보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경청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 한 명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사람과 시스템에 투자하자.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킨 건 바로 교육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OECD 교육 열정 1위라는 자료와 함께 밤늦게까지 독서실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시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생존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많은 과학자와 개발자, 문화 창작자로 이어졌죠. 발표를 이어가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마르쿠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지만 처음과 달리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다시 저는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젠 감정이 실린 문화 콘텐츠의 힘에 대해 말할 차례였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정체성과 감정의 연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 장면, 그리고 오징어 게임 속 상징적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문화는 언어보다 빠르고 정책보다 넓게 퍼집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연결을 통해
국경 너머로 희망과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을 들여다 말고 내리는 이들의 손짓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무언가 묻고 싶은 상태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기술, 관계를 위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작은 나라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말을 맺으며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회의장을 가로질렀을 때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크린은 꺼졌고 불이 다시 밝아진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누군가 종이를 넘기던 손길도 멈춘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사람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의외로 깊고 조용했습니다. 놀람, 몰입, 감정의 흔적 단 몇 초 사이에 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짝, 회의장 정면. 브라질 대표 카밀라가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고 그녀는 주저함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케냐 대표 이안도 곧 박수를 보탰고 두 명의 손끝에서 시작된 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번져갔습니다. 짝, 짝, 짝. 박수는 줄줄이 이어졌고 수십 개의 손바닥이 마주치는 소리는 회의장의 천장을 흔들듯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줄에서 시작해 중간줄, 뒷줄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이었지만 어느새 전체 청중의 절반 이상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립박수였습니다. 찬사의 표시이자 공감의 선언,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가장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전해졌구나, 한국의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닿았구나. 저는 그 생각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억누르기 위해 단상 끝에 손을 가만히 올려둔 채 회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머문 한 사람, 마르쿠스 라이트. 그는 앉은 채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은 풀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있었죠. 그 확신 위에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 뒤에는 선입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갈등 중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틀렸던 걸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이 전부는 아니었나? 그런 질문들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맴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응시하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흔들리는 그 감정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 순간 마르쿠스가 천천히 시선을 내리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두 손을 맞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듯 느리고 어색했지만 곧 다른 이들의 박수 속도에 맞추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가 일으킨 변화는 내면에서 더 깊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 대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의심 대신 공감에 닿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짧은 몸짓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결은 시작되었군요. 기립박수는 수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수많은 대표들과 눈을 마주쳤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숫자로만 보았어요. 당신은 그것을 사람과 감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온 사람, 바로 마르쿠스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주저없이 잡았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고 그 악수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크군요. 오늘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발표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제네바의 밤.
저는 호텔 근처의 호숫가를 홀로 걸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를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고 회의장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깊고 뜨거운 파동 속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고 발표자라는 이름이 적힌 상패가 들려 있었지만 그 상보다 더 큰 울림이 제 안에 남아 있었죠. 이 발표로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 환한 미소들, 질문을 쏟아내던 대표들, 그리고 마르쿠스의 흔들리는 눈빛. 그 모든 순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한국이 아닌 연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대충 마치고 체크아웃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수트, 진중한 걸음걸이. 마르쿠스 라이트였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며 웃었죠. 정말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발표 전까지는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듣고 난 후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도 늘 그런 오해 속에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는 늘 이야기를 선택했죠.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마르쿠스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여 중인 유럽 내 에너지 시민 플랫폼 설계안이었습니다. 지민 씨,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연결.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 같은 언어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그와 나눈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단지 둘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포럼에서 태어난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각국 대표들로부터 받은 수십 통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듣고 처음으로 게임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수많은 길 위에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발자국도 함께 새겨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천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이 함께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회의장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발표 중 케냐 대표 이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나누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캐나다 대표 소피가 했던 마지막 인사.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도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비행 내내 정리하지 못했던 발표 피드백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발표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작지만 연결될 때 가장 빛난다. 그 문장은 단순한 수사도 국가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었고 이제는 세계 속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서사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세계를 연결한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변화한 한 사람의 진심.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만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큰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